충청권 투어 이틀째 일정으로 충북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가장 먼저 청주공항을 들렀습니다. 관문 역할을 하도록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식당을 돌며 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악성 댓글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지난 8월 보은에서 실종 사망한 50대 지적장애인을 생전에 상습적으로 학대한 모텔 주인의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돕는 척했지만 빼앗고 때렸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필터 샤워기 중 상당수가 염소 제거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성능을 증빙할 근거 자료도 부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8명, 충주 5명, 제천 8명, 음성 1명, 증평 1명, 보은 3명, 옥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882명, 누적 사망은 92명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했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충북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 청주국제공항을 둘러본 뒤 첫 메시지로 청주공항이 거점 공항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지원을 꺼내들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수출하고 또 수입하는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확충도 중요하다며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은 일일 출퇴근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밀집한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추진할 것이고. 윤 후보는 또 2차 전지 설비업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현 정부가 현실도 모르고 탁상 공론으로 만든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탁상 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를 관람한 뒤 인근 카페에서 청년 창업가, 청년 예술인들과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2030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윤 후보는 충청권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충남을 방문해 중원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합의 파기 논란을 부른 무상급식 분담률 재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도의회에 나와 직접 수습한 건데 그러면서 무상급식과 함께 합의했던 명문고 육성을 언급해 충북교육청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함께 출석한 김병호 교육감도 듣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의 예산안 의결 보류 결정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난 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어린이집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빚은 두 기관장의 입장 표명이 더 관심이었습니다. 도의장의 요구에 먼저 나선 이시종 충북지사는 무상급식 분담률 문제에 대해 합의대로 이행할 것이라며 재조정 논란을 직접 수습했습니다.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일 뿐 내년 추경에 빚을 내서라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당시 도교육청과 약속했던 명문고 육성 문제를 꺼냈습니다. 당시 합의는 무상급식 분담과 명문고 등 미래인재 육성 두 가지로 구성됐다며 무상급식은 잘 지키고 있는데 명문고 육성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겁니다. 도의회에 이행 여부를 평가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이 발언 김병우 충북교육감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도에서는
100% 합의를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과연 잘 이행하였는지를 합의 당사자의 한 축이었던 도의회에서 한 번쯤 평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면전에서 평가 요구를 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발끈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를 지키겠다고 말한 데 대해 거듭 감사를 표하고는 예정에 없던 명문고 육성 관련 즉석 해명에 나선 겁니다. 김 교육감은 당시 합의는 조건부 합의가 아니었다며 무상급식은 다른 사안과 연계될 수도 훼손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교육부가 승인을 안 해줬다며 이시종 지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의지나 계획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고 중앙정부의 승인 사항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다고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승인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무상급식 분담률 재조정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면서 두 기관 사이에 남은 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분담 문제. 두 기관장 모두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영아반 과정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후 적법성과 신뢰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어떠한 대화도 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기관장은 충북도의회 예결특위로부터 다음 달 14일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그날까지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분담에 대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으면 유치원 재난지원금을 삭감하거나 두 기관에 대한 예산안 의결을 거부해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청북도가 6조 원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6조 1,610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6조 원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출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2조 3천억을 투입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083억 원, 환경 분야에는 4,7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어제 열린 제395회 도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여름 보은 속리산에서 실종된 지 2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직접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모텔 업주 등 일가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신이 걷어 보살폈다던 모텔 주인, 수사 결과 숨진 장애인을 괴롭힌 장본인으로 드러났는데 장애인이 실종된 직후 그동안 가로챈 수급비를 급히 되돌려준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보은에서 실종된 50대 지적장애인 송모 씨. 법주사에서 열린 공연을 보러 나갔지만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송 씨가 지내던 모텔의 업주였습니다. 당시 업주는 오갈 데 없던 송 씨를 자신이 몇 년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좀 있게 좀 해달라고 데리고 막 걷어만 가고 해서 일어나는 게 내가 데리고 있었어요. 나는 손에 피해자인데 너무 힘들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모텔 업주는 지적장애를 가진 송 씨를 2년간 학대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텔 업주와 가족이 송 씨에게 심한 폭행을 일삼고 온갖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애인 수급비를 받게 한 뒤 정작 수천만 원 돈은 자신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가 실종된 직후 이들의 행태는 더욱 뻔뻔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모두 지웠을 뿐 아니라 2년간 가로챈 송 씨의 수급비 가운데 일부를 돌연 송 씨 통장에 입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학대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이 치밀한 행동을 보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웃들도 모텔 주인을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걷어준 그저 좋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을 정도로 주변을 감쪽같이 속이고 송 씨를 괴롭혀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일가. 아니 뒤통수한데 무슨 반대 뭐 이 정도지.
어디 밥 먹으러 가도 배를 꼭 내 식구라고 해서 같이 데리고 가지 걔만 놓고 간 적도 없고. 경찰은 구속된 모텔 업주를 비롯해 가족 2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7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9일 단양군 단성면 대잡리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폐사체 7마리를 발견해 검사한 결과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첫 발생인 지난 14일 이후 확인된 도내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는 15마리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지자체는 제천과 단양, 충주, 산청면 일부 지역의 포획을 금지하고 수색을 강화시키는 한편 발생 지점 반경 3km 내에 울타리 35km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독 힘든 자영업자들을 골라 사기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달앱과 인터넷에서 찾은 번호로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다가 이가 깨졌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건데요. 실제로는 음식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충북 혁신도시의 한 자영업자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음식을 구매한 손님이 이물질 때문에 이가 나가 병원을 갔다며 치료비를 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번호로 같은 내용의 전화를 다른 식당 3곳도 받았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제 톡방에다가 먼저 올렸는데 저희랑 똑같은 연락을 받은 다른 매장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비교하고 했더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배달앱과 인터넷에 올리고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실제로 돈을 입금한 곳도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실제로 드시는 분들보다는 포장이나 배달 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매장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점이 되기 때문에요. 경찰 추적 끝에 4개월 만에 붙잡힌 범인은 30대 남성.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인터넷과 배달앱에서 업주 번호를 알아내 음식을 시키지도 않은 채 전화만 걸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마음을 악용하면서 신고하거나 보험을 청구하기 애매한 20만 원 이하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기분 나쁘다, 전화를 끊고 악성 리뷰를 달거나 이런 게 이제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동종전과로 올해 출소한 뒤 지난 7개월 사이 저지른 범행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결국 공갈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가하천 미호천의 명칭을 미호강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미호천 유역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명칭 변경에 찬성함에 따라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명칭 변경의 근거로는 미호천보다 규모가 작은 국가하천 13곳이 강으로 불리고 있고 충북산업의 중심축인 오송과 오창, 청주공항이 주변에 있어 미호천의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을 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토부, 환경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명칭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년 전 건물군 이물질이 나오고 유충이 발견됐다는 수돗물 관련 민원이 잇따르면서 샤워기에 필터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녹물과 이물질은 기본이고 유해 물질까지 없애준다는 제품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해봤더니 제품의 3분의 1가량은 실제 성능이 미흡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샤워기에 필터가 장착돼 오염물질을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필터 샤워기. 지난 2019년 이른바 수돗물 파동 이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이제 여드름성 피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조금 더 기능적으로 강화된 거하고 얼마만큼 더 많이 불순물을 잡아주느냐 필터가 그런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녹물과 이물질은 기본이고 수돗물 속 잔류 염소도 제거한다고 광고하던 제품들. 과연 그런지 한국소비자원이 염소 제거 효과를 명시한 제품 20개를 시험해봤습니다. 수돗물과 필터 샤워기 제품을 연결한 뒤 동일 수압을 내보내 시험한 결과
35%인 7개 제품의 잔류 염소 제거율이 준용 기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욕실용 샤워기는 성능과 관련된 기준이 없어 환경부가 고시한 정수기 기준을 준용했는데 7개 제품의 제거율은 불과 5.3%에서 많아도 57.1%에 그쳤습니다. 업체에서 광고한 성능을 증빙할 자료 또한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7개 중 6개 제품은 아예 근거 자료가 없었고 나머지 1개는 공인기관 시험 결과지를 갖고 있었지만 준용 기준에는 크게 못 미쳐 균일한 성능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현행 수도법 위생완전 기준에서 빠져있는 욕실용 샤워기를 수도형 제품에 포함해 관리하고 성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생안전 기준에는 수도용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용출 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에 성능 기준은 없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잔류 염소 제거율이 미흡했던 7개 제품은 모두 광고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시가 시민 간담회와 SNS 의견 접수를 통해 도출한 향후 10년 충주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기존 용역 연구 방법 대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집한 1,165건의 의견을 토대로 만든 문화, 관광, 생태, 건강,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 99명을 초청해 설명했습니다. 조 시장은 중부 내륙선과 수서 광주선의 연결, 3대 간선도로 개설,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신산업도시 완성과 국립충주박물관, 예술의 전당, 도심 속 생태 둘레길 조성, 의료 환경 개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카카오톡 챗봇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민원 상담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민원 콜센터에 전화로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해 시민들이 자주 질문하는 민원 100여 가지를 선정한 뒤 자동으로 응답하는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쓰레기 배출과 수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요령 등 절차와 방법을 묻는 단순 민원은 챗봇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청 민원상담 챗봇은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24시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휴양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을 갖춘 금왕 용담산과 대소 망갈의 근린공원을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공원은 각각 2004년과 2005년 군 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에 따라 착공됐습니다. 한편 음성군 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470곳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인구가 8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진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8만 5,051명으로 최근 4년간 1만 1,0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천군은 이 기간 인구 증가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10위, 군 단위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특히 학령 인구 증가율이 18%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진천군은 우량기업 유치와 전입자 지원 시책을 인구 증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올해 진천군의 상주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은군 보은읍 내 하천변에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보청천 이평교부터 보은대교까지와 한건천 보은교에서 삼장교까지 모두 2.22km 구간으로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산책로에는 데크가 조성됐고 꽃과 덩굴터널,
조명터널, 포토존 등도 마련됐습니다. 청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 적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대상 지역은 주거와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도시화가 안 된 관리 지역과 자연환경 보호, 농림 지역으로 청주 전체 면적의 64%인 602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청주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경사도와 표고, 이미 개발된 지역과의 거리 등을 조사한 뒤 자연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에는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